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엘로비전 특별대담 진행의 유슬지입니다. CJ엘로비전은 2017년 새해를 맞아 새해 정책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전남 도정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CJ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근에 우리 전라남도 여수수산시장에서 큰 불이 나서 상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는 혼돈의 해였습니다. 그 혼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격동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상반기 안에 새 정부가 출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러나 제일 걱정되는 것은 경제가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경제, 특히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늘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도정을 펼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요. 여수 수산시장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발생한 일이어서 아무래도 상인들이 더 암담한 실정인데요. 이번 화재 사건 피해에 관해서 전남도에서는 어떻게 수습해 나가고 있나요? 네, 맨 처음에 한 것은 임시 판매장을 조성하는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그 자리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까를 검토해 봤지만 아무래도 한두 달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임시 판매장을 만들어서 80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설에도 우리 시민들 또 특히 공직자 여러분께서 웬만하면 그쪽에서 많이 물건을 사주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참으로 많은 도움이 들었어요. 몇십억 정도의 의원금이 들어서 우리 피해 상인들께 작은아마 위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저희 도나 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생활안정과 점포 복구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전화위복으로 삼기 위해서 여기를 더 안전하고 매력 있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도록 항구 복구를 서두르겠습니다. 네, 임시 판매장이나 다양한 지원 사항과 함께 복구 작업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전라남도가 일자리 종합 대상을 수상하면서 일자리 전국 1위에 올랐는데요. 이게 전남도정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전라남도가 농업, 농사짓고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고장이다 하는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그러한 전라남도가 일자리 분야에서 전국 최고상을 받았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죠. 우리 도민과 공직자들의 수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151개 기업이 전라남도에 2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5,10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취업자가 그 1년 전에 비해서 7,000명 정도 늘었고요. 예산도 2014년에 188억에서 올해는 424억까지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해는 28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부터 어르신들까지 가능만 하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투자나 취업자 수 자체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고 또 이런 불문한 정책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투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에 1조 원대 투자가 성사됐습니다. 본 계약도 체결이 된 상태인데요. 이게 대단한 성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우선은 올해와 내년 2년 동안은 행정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경도를 경제 자유구역으로 편입을 해야 규제가 완화되고 몇 개 사업에 국비를 받아올 수가 오기가 쉬워집니다. 그런 행정적 준비를 하고 2019년에 착공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024년까지 6천억 원, 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4천억 원에서 1조 원이 투자되게 됩니다. 제일 큰 것은 6성급 별 6개짜리 호텔, 우리 서울에도 5개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 경도에 6개짜리 호텔을 포함한 여러 가지 리조트 시설을 두어서
그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이 광주 출신이십니다만은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아시아 최고의 리조트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뭐 흔히 관광객 5천만 시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를 통해서 그걸 좀 뛰어넘을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마도 여수 경도뿐만 아니라 여수 전체가 마리나 도시로, 그리고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전라남도 다도해, 서남해안과 그 섬들, 여기에 관광 투자가 더 활발해지는 좋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좋은 시작에 이어서요. 또 지난해 말에 지사님께 좋은 일들이 있었죠. 바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으로부터 2016 올해의 지방자치 CEO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예. 이게 또 전국 지자체 공무원들의 투표로 결정되는 사안이어서 예. 더욱더 의미가 좀 깊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예. 참 영광이지요. 이 상을 여러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전국에 딱 4명한테 주더라고요. 네. 시도지사 17명 중에 1명. 또 시장 몇십 명 중에 1명, 군수 몇백 명 중에 1명, 구청장 몇십 명 중에 1명. 그래서 각각 1명씩 4명 주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왔어요, 그 상이. 참으로 감사하고 앞으로 잘 하란 뜻으로 알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일자리 종합대상 같은 것이 좋은 점수를 받게 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올해도 또 작년을 뛰어넘는 좋은 모습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그러면 올 한 해 이슈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 도정 역전 분야 첫 번째로 SOC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전남도가 6조 원이 넘는 국비를 확보한 덕분에 SOC 사업도 속도가 날 것이다 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참 지난해에 최순실 사태다 뭐다 해서 좀 혼란스러웠는데 우리 전라남도가 국비를 꽤 많이 받아왔어요. 전국 예산이 3.7% 늘었는데 우리 전라남도의 국비는 7.7%가 늘었습니다. 여수 엑스포를 준비하고 개최하던 기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그때를 빼고는 역사상 처음으로 6조 원을 넘어선 6조 205억 원이었고요. 그중에 1조 1672억 원이 SOC 예산입니다. 이것 또한 1조를 넘은 것은 여수 엑스포 기간 빼고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SOC 예산은 전라남도만 보면 작년보다 올해가 40.5%가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500억 이상짜리만 말씀을 드리면 목포에서 보성까지의 남해안철도가 2211억 원, 광주 송정리에서 한평 고막원까지 KTX 2단계 구간에 1460억 원, 광주에서 완도까지 가는 고속도로 중에서 광진 성전까지 구간이 1단계 구간인데요. 거기가 1449억 원, 신안 아패도에서 암태도까지 연결하는 새천년대교에 988억 원, 여수 적금에서 화양까지 다리가 4개가 놓아집니다. 거기에 604억 원, 그리고 목포항에 406억 원, 광양항에 360억 원 이렇게 투입됩니다. 네, 이렇게 SOC가 확충이 되면은 관광이나 일자리 또 지역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무래도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지역은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또 조선업 불황으로 지역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조선업 회생과 조선업계 근로자 등을 위한 대책도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우선 작년에 조선업의 위기가 표면화될 그 시기에 저도 노력을 조금 했습니다만 우리 대불산단 입주기업 협의회의 큰 노력도 있었고 정치권의 도움도 있어서 우리 조선업이 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용유지금이라든가 세금 납부 유예라든가 이런 조치 지원을 받았지요. 그리고 지금도 고용노동부와 저희 전남도의 조선업계 사이에 그런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800억 정도의 지원금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의 재취업 문제인데, 목포에 우리가 희망센터라는 걸 두었습니다. 재취업을 위해서 알선을 해드린다든가, 또 저희가 청년 인턴 사업이란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년층뿐만 아니라 조선업계 계시다가 해직되신 분은 청년이 아니어도 그 사업 대상으로 넣어서 도와드린다거나 이런 걸 했고, 제가 얼마 전에 서울의 그
호남 미래 포럼이라고 호남 출신 좀 지도자들이 모인 그 모임에서 이기권 노동부 장관님을 배웠어요. 그 자리에서 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목포권의 조선업 이쪽의 고용 안정,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도와야 한다는 말씀을 나눴고, 장관님도 전폭적으로 지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좀 어렵겠지만요. 네.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지역 경기가 앞으로도 활성화가 되면 좋겠는데요. 이 지역 경기에 또 영향을 미칠 사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문제인데요. 이를 위해선 호남선 KT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흑산공항 개항을 무안공항의 발전의 계기로 삼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은 그동안에 광주 송정까지의 구간은 KTX가 개통됐어도 송정리 이남은 전혀 합의가 안 돼 있었어요.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벌써 재작년이 됐습니까? 재작년 8월에 제가 박지원 의원님하고 같이 경제부총리를 만나서 이 노선 중에서 중앙정부, 기재부와 우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는 구간도 있고 의견 차이가 없는 구간도 있는데, 의견 차이 없는 구간은 공사를 시작하자 해서 송정리부터 한편 고막원역까지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때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2020년쯤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금년 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아래 구간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합의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이것을 단순히 KTX 연결뿐만 아니라 무안공항을 대한민국의 서남권을 대표하는 중심공항, 허브공항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것을 이번에 대선 공약으로 그런 것을 생각 중이고, 2020년에는 흑산공항이 열립니다. 흑산공항을 위해서 금년에도 288억 원입니까? 208억 원입니까? 208억 원입니다. 그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 착실하게 그걸 진행을 하면 흑산공항에 내린 손님들이 다도해를 해상관광 위에 상공에서 관광을 한다거나, 그런 헬리콥터가 무안공항에 이렇게 차 같으면 주차한다든가, 네. 그런 것을 하면은 무안공항이 또 그 차업 영역이 더 넓어질 거라고 봐요. 그 헬리콥터의 주차 그리고 정비, 이런 기지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걸 대선 공약에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라남도가 관광객 전국 2위를 달성하면서 명실상부한 최적의 관광지로도 떠올랐습니다. 올해는 권역별로 특화 전략을 내세우셨더라고요.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작년에 나온 통계가 사실은 재작년에 있었던 것을 조사한 것이 작년에 발표됐어요. 우리 전라남도가 관광 분야 3관왕을 했습니다. 3관왕 그러면 금메달 3개란 뜻인데 사실은 금메달은 못하고 은메달 3개를 땄어요. 관광객 숫자에서는 경기도 다음으로 은메달을 했고요. 만족도 조사에서는 제주도 다음으로 은메달을 했고, 호감도, 만족도는 다녀온 사람 얘기인데 호감도는 안 가봐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강원도 다음으로 은메달을 했습니다. 이제 권역별 특화는 동북권은 기왕에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익산 여수 간의 고속철도를 놓아서 좀 접근성을 더 개선해 드리면 훨씬 더 오시는 분들이 편해질 것이다. 이것이 한 가지 있고, 섬진강을 관광 자원화하는 문제도 동북권 사업입니다. 중부권, 광주 근교를 포함한 중부권은 역시 광주 시민을 중심으로 한 주말 나들이 객들을 위한 농촌 체험이라든가 1박 2일의 휴양 코스라든가 이런 걸 개발할 생각입니다. 우리 서남권, 목포 중심의 서남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SOC가 목포를 중심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여수 중심으로 다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 이제 이쪽 서남권 중심의 관광은 이제 초보 단계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 얹어서 남도 문예 르네상스라 해서요, 수묵화 비엔날레, 전통 정원 조성, 종가문화 활성화, 광양에 들어서는 도림미술관, 영암에 들어서는 바둑박물관, 그것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정말 앞으로 가볼 곳이 많겠다. 언제 네. 다 가보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광하면 가고 싶은 섬 가꾸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게 단순한 섬 가꾸기가 아니라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이 또 함께 추진이 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또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우리 가고 싶은 섬 사업은 첫해 6개 섬을 사업 대상으로 하고 그다음부터 해마다 2개씩을 보태면 10년이면 24개 섬이 됩니다. 현재는 10개 섬이 사업 대상으로 돼 있어요. 첫해 사업을 했던, 지금도 그 사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제1기 입학생 6개 섬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업 시작하기 전보다 3년 사이에 관광객이 3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식당 같은 데가 매출이 늘고요. 네, 강진 가우도가 1기 졸업생인데 거기에 황가오리 빵이라고 네. 그것이 전국 5대 빵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지금까지는 길을 아름답게 꾸민다거나 둘레길을 가꾼다, 마을 식당을 만들어 드린다, 어디에는 카페도 만들어 드리고 또 배 대합실을 근사하게 카페처럼 만들어 드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관광객들의 필요에 맞게 통신 이용이 쉽게끔 만든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고속 인터넷, 무료 와이파이, 휴대전화. 휴대전화 불통 지역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섬마을 92개 마을인가가 그러는데 작년 한 해 동안 그 49%를 해결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최우수 시책 표창을 받았어요. 네, 이렇게 관광과 수익 또 마을 발전까지 함께 이뤄가는 섬 가꾸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번엔 조금 이야기 주제를 바꿔서요. 농수산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해 쌀가 폭락과 기상 이변에 따른 양식 어가 피해 등으로 이 농업인들의 시름이 정말 컸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친환경 농업과 수산업에서는 의미 있는 도약을 또 이루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점들을 특별히 또 준비하고 계시나요? 예, 우선 농어민들이 작년에 참 어려움을 겪으셔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저희 전라남도가 농어민 여러분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 미미합니다만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쌀 경영안정 대책비를 쓰고 있어요. 그것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직불금도 총액으로는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나마 조금씩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수산업에서는 고수온과 적조 때문에 전복을 비롯해서 뭐 군대가 손해를 봤어요. 김농사는 굉장히 재미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복은 좀 손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그 전복을 재해보험에 가입하실 적에 지방비로 도와드리는 액수를 2배로 올렸습니다. 네, 2배로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렸으니까 보험 많이 드시고요. 우리 아까 의미 있는 성과라 말씀하셨는데 농업에서는 친환경 인증 면적이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았습니다. 중간에 그 인증 취소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이제 거의 50%를 전국의 50%를 해보겠습니다. 유기농은 전국의 30%로 부동의 일이고요. 수산업은 양식 생산 규모가 작년 10월에 이미 10개월 사이에 1조를 넘어섰고요. 아마 1조 2천억까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산업 전체 생산액이 2조 시대를 맞았습니다. 앞으로도 농업 분야는 전라남도의 산업 중에 기반이고 미래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또 기후변화에 대처해 가면서 잘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고소득, 친환경 이런 키워드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올해 농수산업 계획 또 피해 대책까지 들어봤는데요. 요즘 100원 택시나 이런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등 다양한 또 복지 시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잖아요, 현재. 네. 특히 올해는 서민 금융 지원 시책을 또 강화하고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예, 이게 좀 깁니다. 우선 100원 택시는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요. 올해는 목포 빼고 모든 시군에서 다 합니다. 목포는 왜 빠지냐 그러면 목포는 도농 복합도시가 아니어서 네. 농어촌 지역이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농어촌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작년에 759개 마을이었을 겁니다. 올해 1016개 마을로 늘어날 겁니다.
작은 영화관이 장흥과 고흥만 있었는데 올해 곡성, 보성을 포함해서 4개 지역이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민 금융, 요 얘기는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아셔야 여러분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변화될 것 중에 제일 걱정되는 것이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서민들 가계부채 부담이 커집니다. 서민들이 소득을 늘려서 빚을 갚으면 제일 좋은데 소득이 늘어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줄어들지만 안 해도 다행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이자 부담이라도 좀 가볍게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첫째, 저희가 이미 전국에서 처음 실시하고 있는 것이 일수대출 중에서 신협을 통해서 일수를 쓰시는 분들 금리를 14.8%에서 5.9%로 이렇게 낮춰드렸습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신협에 100억 원의 보증금을 맡겨놓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장비 구매 자금을 빌려 쓰신 분들이 연 10% 이자를 내는데 그걸 3.8로 낮췄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복지 상담센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빚을 썼더니 이자가 이만큼 나갑니다. 근데 힘듭니다. 그러면 상담센터에 오시면 상담을 해드려요. 그걸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얼마쯤이 이자가 줄어들 겁니다. 작년에 6월에 만들었는데 6개월 동안에 1,500명 상담을 해서 59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개천에서 용나는 그 얘기는 지금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계층 간의 장벽이 높아져서 좀처럼 가난한 집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 아동센터에 하루에 3시간 정도 공부방을 열겠습니다. 그래서 학원 안 가도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끔. 다른 아이들은 조기 교육을 합니다. 4살, 5살부터. 그런데 가난한 집은 부모님들이 맞벌이 나가면 아이들이 방치돼 있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한 사람당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 나이 또래에 맞는 학습지라든가 또는 학습 도구라든가 이걸 보내주어서 공부에 좀 친하게 어려서부터 해드리고 싶다. 그 정도로 하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장학기금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몇천 명씩 이렇게 작은아마 장학금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길래 이런 것을 시작할까 합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꼼꼼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이런 혜택이나 시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꼭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에 진행될 다양한 시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끝으로 시청자를 비롯한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CJ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긴 눈으로 미래의 먹거리 산업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오늘 당장 부닥치게 되는 서민들의 고통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CJ 헬로비전 신년특별대담 바쁜 시간에도 자리해주신 이낙연 전라남도 지사와 함께했습니다. 전남이 가진 인적, 물적 자원으로 전남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전남의 문화가 아름답게 꼽히며 온정 넘치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으로도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년특별대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